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은수 박사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생겨나는 다양한 신조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조어라는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용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조어를 잘 이해한다면 현재의 경제 흐름이 그리고 세계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의 정치, 경제의 역사는 권력 이동의 역사였습니다. 19세기를 지배한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자기 나라 땅에 150배가 되는 식민 영토를 개척해서 전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팍스 브리테니카 시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국의 권력이 무너지면서 그 권력을 이어받은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정치 권력을 앞세워서 20세기를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미국이 지배를 하고 있죠. 이 시대를 우리는 미국에 의한 세계평화, 세계질서,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미국이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특히 금융의 중심지였던 월스트리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진원지가 되면서 미국의 권력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아시아나이제이션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와 권력이 from west to east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의한 세계평화, 세계 질서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의미에서 아시아나이제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의 중심에 중국이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빠르면 2020년 아니면 2025년께 중국의 명목 국내 총생산 즉 GDP가 미국을 앞질러 중국이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 내지 15년 뒤 세계 경제에서 신흥 경제국들이 차지하는 전 세계 GDP 대비 비중은 약 70%로 크게 확대가 되게 됩니다. 이 시대가 되면 중국에 의한 세계 평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전 세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많은 전문가들은 팍스 시니카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되면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성장 엔진은 미국과 유럽이 아니라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시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죠. 신흥시장이란 아직 선진국이 아닌 나라로 저개발국의 단계를 벗어나서 개발도상국의 단계에 있는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신흥국가, 신흥시장, 이머징 컨트리처럼 다양한 용어로 신흥시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가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국과 인도는 물론 베트남, 사우스 아프리카, 멕시코, 러시아,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신흥시장의 대표 국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차세대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끄는 파워센터가 될 것이라는 분석에서 나온 말들이죠. 신흥국가의 대표주자는 브릭스라는 국가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첫 말을 번떠서 브릭스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브릭스 국가에 카자흐스탄의 K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의 S를 추가한 브리크스라는 용어도 새로 생겨났습니다. 베트남이 급부상하면서 브릭스의 B 대신에 V를 추가한 브릭스라는 용어도 새로 생겨났습니다. 또 브릭스 이후 시대를 이끌 세계의 대표주자로 넥스트 11이라는 용어도 생겨났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브릭스 이후를 이끌 세계 국가의 용어로 만드는 말인데요. 여기에는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한국, 멕시코, 그리고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 이렇게 11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신조어들은 미국 중심의 파워가 신흥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구촌의 새로운 힘의 방정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용어들이 쏟아지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시아나이제이션이고요. 리버스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팍스 시니카, 그리고 팍스 아시아나, 그리고 디커플링, 그리고 AMF,
아시아 통화기금이라고 하는데요. 아시아 마니터리 펀드, IMF와 대조되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단일통화, 아시아 ACU라고 하는데요. 아시아 커런시 유니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이제이션이란 그동안의 세계화가 서구 경제 주도로 이루어진 웨스터나이제이션, 서구화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아시아의 국가가 주도하는 아시아나이제이션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나온 신조어입니다. 또 리버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새롭게 부를 축적한 아시아와 신흥국가의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시장의 자산과 주식을 사들이는 역세계화를 뜻합니다. 아시아식 세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죠. 디커플링이란 커플링에 반대되는 그런 말인데요. 그동안 세계 경제는 선진국 경제에 따라서 신흥국 경제가 요동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경제가 추락하더라도 신흥국 경제는 오히려 더 잘 나가는 선진국 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부동조화 경제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디커플링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중국 시대, 즉 팍스 세니카 시대로 세상이 넘어가기 전에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이 놀라운 세계 권력 다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뜻하는 말이 G2라는 말입니다. Great Two Country를 뜻하는 말로요. 미국과 중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향후 20년간 엄청난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차이메리카, 차이나와 아메리카를 합성한 시대인데요. 차이메리카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G8을 대신하는 G20의 등장도 신흥국가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그런 신조어입니다. G8 국가는 서방 선진 7개국에 러시아를 합한 주요 8개국 정상회담을 뜻합니다. 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이렇게 해서 8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상들이 모여서 정치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하고 이것을 실행을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G20 정상회의로 그 참가 범위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신흥국가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신흥국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콜롬비아대 교수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는 글로벌 지배 구조가 G8에서 G20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아프리카와 같은 빈곤 국가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정상회의의 수준을 G25나 G30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G20은 한국을 비롯해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중국,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 의장국까지 모두 20개 국가입니다. 이들 G20 국가의 위력은 전 세계 GDP의 90% 이상을 생산해낸다는 점에서 막강한 경제 파워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계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향후 몇 년간 주도국 없는 다자주의 시대가 세계 경제를 이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글로벌 리더들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글로벌 사회의 변화상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발간한 2009년 녹색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CO2 방출량을 60% 정도 감량하려면 에너지 뉴딜 사업에 무려 5,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녹색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놓고 많은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이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녹색 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프린스턴대 교수는 오바마 정부가 경계해야 할 것은 새로운 거품으로 환경과 에너지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거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그런 화두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신조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브릭스가 있었고요, 넥스트 11이 있었고요, 팍스 시니카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아나이제이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G20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조어를 이해하면 세계의 정치 그리고 경제 권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잘 알 수 있습니다.